이론을 만들려면 그 나타난 현상을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의 한 말, 그 사람의 한 행동, 의사결정, 이건 모르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 개념이에요. 이 세 개의 개념이 서로 일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으면 진리인 거고 일관성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념들을 명확히 정립했을 때 그 개념들 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 진리의 일관성 이론에 해당됩니다. 이 개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막스 베버처럼 자기 이론을 만듭니다. 정치인들은 적어도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어떤 정치인이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막스 베버가 어디서 말했느냐? 어디서 말했느냐?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도 번역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그 강연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얼마만큼 열정이 있느냐? 얼마만큼 책임을 지느냐? 얼마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균형 감각을 잡느냐 하는 거죠. 문재인이 잘못한 것은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 막스 베버가 그 책에서 그 강연록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균형 감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의 거리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감 상실. 그래서 딱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과 조국은 그 거리감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탄스 로스 히카이트,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스 베버는. 인사 검증도 없이 그냥 검찰총장에 윤석열을 임명한 거예요. 인사 검증도 없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거야. 그것도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윤석열이 어떤 놈이라는 건 파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균형 감각은 아우겐마스라고 썼는데 이것은 눈에서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저 사람이 진짜 유능한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거를 뒤져보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져보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으면 모든 기록을 다 뒤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져보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에 앉히고 검찰총장으로 앉히고 그러다 나중에 검찰 쿠데타를 맡게 되고 검찰 쿠데타를 용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과 조국을 지금 현실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드립다 까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면 내 질문에 답하면 돼요. 조국이. 아니면 조국 인근에 있는 놈들이 나한테 내가 이전에 엄청난 질문을 했어요. 계속 질문해왔다고. 그 질문에 다 답변하면 돼. 그럼 내가 업데이트 해줄 수 있어. 조국이. 열정은 자기 출세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뭐 하려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희들 쫄았지 하면서 열정 내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책임감은 없잖아 이놈이. 민정수석 할 때 왜 그따위로 일하냐 말이야. 왜? 그래서 이론이 생기는 이런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에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었느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책임감이 있었느냐. 자기가 인사검증 제대로 못해서 이 꼴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없어 지금. 문재인 똑같습니다. 이 친문 세력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막스 베버의 이걸 기초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 요소들을 발굴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어로 한국인들이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 유능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앉혔더니 사회적 성취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죠. 그것은 실용성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actical Theory of Truth, 진리의 실용성 이론이죠. 진리는 성서에만 있지 않고 불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는 곳곳에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가, 그리고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는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예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을까, 제자들에게.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면서도 뭐라고 썼어요? 권위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맥락이에요. 아시겠죠?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론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잘못 이해하게 돼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길래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도외시하고 우리도 뭐 이제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둥, 응? 우리도 이제 부활한다는 둥. 그래서 역사의식이 필요하고 시대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합의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합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토의에 들어가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을 모르면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을 통해서 진리에 간다는 말이에요. 손석희, 김어준, 유시민을 봅시다. 이들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석희와 김어준과 유시민이 가장 인기 있는 언론인이에요. 가장 믿음직한 언론인이라고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손석희는 재벌의 소나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기의 유명세도 필요했고 서로 윈윈한 거죠. 재벌과 손석희 사이에서. 김어준은 마찬가지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손석희든 김어준이든 유시민이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손석희, 김어준, 유시민.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학문적 소양이 없다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이 없다는 말은 이론을 현실에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현실에서 분석한 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이론들은 거의 학문 체계에 들어갑니다. 이론들이 다 학문 체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확장된 이론들은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모형을 만들거나 그 이론 자체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게 돼요.
프레임워크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있어야 그 모형을 현실에다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적용한 결과로 그 사태를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취의 즉 모형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직무 설계 모형이라고 쓰는 겁니다. 직무 설계 모형과 조직 설계 모형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조직이 유동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확장된 이론에서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그 모형이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절차까지 포함돼서 모형 내에는 절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형에 여러 순서대로 딱 해야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APM 지수 같은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형과 프레임워크는 확장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확장된 이론들이 모여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학문이라고 말해요. 경영학은 그런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개념 이론, 확장된 이론, 그리고 학문에 이르는 이 복잡한 것을 다 익히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석희, 김어준, 유시민이 잘 모르는 학문적 소양을 갖추면 돼요. 학문적 소양을 갖춘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그 원인이 최초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고 그 시작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온 국민에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손석희, 김어준, 유시민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학문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똑한데 부족해. 근데 치명적으로 부족해. 그것이 문제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다. 학문적 소양은 뭐라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causality라고 그래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태의 출발은 어디냐? 문재인이에요. 조국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친문 세력이에요. 그것을 도운 사람들이 친문 세력이에요. 친문 세력을 아작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원인서부터 결과까지를 다 쓸어버려야 돼요. 통째로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또 생깁니다. 검찰 구태타를 그냥 용인해 준 거야. 장면 선생처럼, 최규하 선생처럼. 바보 아니야, 바보? 이 바보들을 그대로 놔두고 뭘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가. 김어준이 여전히 조국을 빨아주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등신 같은 놈들이. 그 학문적 소양이 없으면 지금 사태를 잘 분석해가지고 분석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걸 다 해결했어. 그런데 원인은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도 똑같습니다. 손석희도 똑같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학문적 소양을 어디서 배우느냐?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 내내 그걸 배웁니다. 그걸 몸에 익히는 거예요. 논문을 쓰면서. 왜? 이론을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왜 이론을 만드느냐면 현실에다 적용하려고. 현실에서 나온 이 변수와 요소들을 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현실에다 그걸 적용해야 되니까 이게 적용 가능한지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논문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 눈에 보이는 걸 분석해가지고 분석은 잘해 얘네들이. 분석해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결론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야? 몰라. 아니면 일부러 모르려고 하거나 돌아버리겠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난국이 반복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 지금 국민들이. 내가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야. 어처구니 없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국가적 재앙의